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죠? 자, 일단, 이제 가을은 끝난 것 같아요. 어젯밤에 굉장히 추웠는데, 앞으로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크게 올랐죠. 코스피는 1.8%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3.4% 급등이 나왔는데, 뭐 어느 특정 종목만 올라와서 지수가 급등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방송 제목에서는 오늘 저녁 방송 주제에 써놨지만 민주당 이재명 씨가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아침 9시 40분 경에 그게 이제 속보로 나오면서 증시가 바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11월 5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우리 11월 6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요일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화요일인데, 일단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도 오늘 재미있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수 마감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지수 얘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증시에 어떤 큰 일이 있었죠, 그죠? 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볼게요. 미국 증시가 전날 마감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날 다우지수는 플러스 0.6%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도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뭐가 특별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런 거는 크게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진 게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슈될 만한 게 없었어요. 미국 증시는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그냥저냥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쪽을 얘기를 많이 해야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시면은 1.8% 자, 보시죠. 급등을 했고요. 네, 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죠, 그죠? 요랬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재미가 없었죠, 그죠? 오직하면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시황 얘기할 때 지수 얘기를 거의 할 게 없어서 안 했으니까, 그죠?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들었다 놨다 해야 여러분들한테 얻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설명할 거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끝났고, 코스닥은 이거보다 더 뜨겁게 급등을 했죠. 3.4%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9시 40분경쯤에 기사가 나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굉장히 여러분이나 저나 화가 나실 텐데, 아무튼 정치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고 팩트만 짚고 빨리 이 사진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라고 하면서 9시 40분경에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 이제 3분의 2가 민주당이잖아요.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를 했죠, 그죠? 반대하고 시간 끌고 그랬던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이런 성향을 떠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국장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한 거죠. 질질 시간을 끌면서,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11월 4일인데 이제 와서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죠? 참고로 11월 15일이 이재명 씨 첫 재판 선고일이 하나 예정돼 있죠, 그죠? 그거 10일을 앞두고 지금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 얘기를 딱 하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네. 보세요. 9시 40분이죠? 43분 아까 기사는 코스피 지수를 분차트로 보시면 돼요. 자, 분차트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게 오늘 당일 오늘 하루짜리 이제 분차트예요. 5분봉으로 이제 해놨는데 여기가 9시고 여기가 장 끝나는 3시 반입니다. 딱 하루치인데 아침에는 그냥 뭐 그죠? 그냥 그랬어요. 특별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장대양봉이 하나 등장하더니 쭉 뽑아 올리죠. 그죠? 이때 시간이 언제냐? 9시 40분입니다. 45분 5분봉이니까 9시 45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코스피가 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올리면서 끝나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은 마찬가지겠죠. 코스닥도 아침에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이 등장을 하죠. 9시 45분. 네. 1시간 동안 올리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끝납니다.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네, 이재명 씨의 발언 때문에 오른 거죠. 이재명 씨가 증시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재명 씨 때문에 증시가 힘들었던 거죠. 왜? 진작에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급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급등을 했습니다. 즉 금투세 폐지한 게 증시의 호재입니까? 예,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이제 힘들게 했던 거죠. 계속 잔신경을 긁은 거예요. 금투세 이거 폐지하냐, 뭐 하냐 안 하냐,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시간 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금투세 자체도 주식시장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무튼 시간을 너무 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발언한 거는 증시에 큰 호재가 맞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보시면 이걸 보면 돼요. 지수가 얼만큼 올라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등락 현황인데 가끔 보여드리는 거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등락 현황인데 상승한 게 620개, 하락한 게 250개, 등락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242%죠. 이게 뭐냐면 하락한 종목 대비 상승한 종목이 몇 개냐, 그죠? 그걸 비율로 낸 거예요. 퍼센티지를 낸 건데 242%, 상승한 게 24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승한 게 2배 이상 많았다. 2.4배 많았다. 그 뜻이 있는 거죠. 2.4배, 242%니까 코스닥은요 346%. 그러니까 여기는 3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금투세 발언 이후에 증시가 크게 올라간 거죠. 원래 11월 달하고 12월 달 되면은 매번 그래요. 매번 주식하는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게 뭐냐면 금투세 요구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연말에 대주주 그 조건을 피하려고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좀 팔죠. 그래서 12월 달 되면 약간 좀 긴 빠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한 5년 전에는 그게 되게 심했습니다. 5년 전에. 요즘에는 그게 많이 둔화되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 계기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재명 씨가 딱 저 얘기하니까 한동훈 씨도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금투세 폐지 입장을 환영한다.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한동훈 씨는 뭐 진작에 금투세 폐지하자고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여당이 힘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뭐 100명 좀 넘으니까 힘이 없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를 뭐 듣긴 들었는데 일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의석수가 적으니까. 근데 아무튼 요 금투세는
걱정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 잘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쪽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기 상승한 걸 좀 보시면 이렇게 끝났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네, 거의 다 빨간색이죠. 뭐 중간중간에 뭐 8%씩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 고려하니까 됐고, SK하이닉스 뭐 3%, LG에너지솔루션 3%, SK하이닉스 6%,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3%등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뭐 전반적으로 올랐죠.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코스피만 대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코스닥 쪽을 잘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코스닥 쪽입니다. 어때요? 시가총액 1위 종목부터 화끈하게 9%. 코스닥이 이게 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힘들게 돈을 벌게 해주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 주식시장에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 데입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더하죠. 여기에 등락이 좀 심한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 단점도 있지만 이런 또 장점도 있어요. 또 올라올 때는 또 이제 또 시원하게 또 올라오죠. 알테오젠 9%,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7%, 그 다음에 HLB 4%, 리가켄바이오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다 거의 대부분 5% 이상이죠. 그 뒤에도 보면은 괜찮고, 그죠? 10%짜리도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노의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금투세 폐지를 빨리 결정 안 하고 질질 끌었던 게 그게 악재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잖아요. 그거 폐지해 드릴게요 라고 이제 딱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니까 바로 오르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견 달 게 없지 않나요? 그죠? 네. 어쨌든 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큰 골칫거리가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편안하게 열심히 하셔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 종목인 알테오젠이랑 이 종목들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얼마나 큰 호재였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종목들이 세상에 떨어지다가 확 올렸다니까. 알테오젠 잘 보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개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왔거든요. 뭐 주가가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21선을 깨트리는 큰 음봉이 나왔다고.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개미들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한 전문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밤에 잠 못 자요. 왜? 21선을 깼거든. 이렇게 붕 떠있는 종목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요, 21선은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요거는 거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어요. 여기 깨지잖아요. 그 사람도 잠 못 자요. 잠 못 자. 그 정도라니까. 네, 깼거든요. 여기 리가켄바이오 보시면은 얘도 금요일에 깨졌다고. 얘네만 그랬겠어요? 엄청 많이 그랬지. 다 깨졌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얘 금요일날 7% 급락했거든요. 근데 오늘 8.9%로 끝났어. 그것도 아침에 마이너스 4%막 급락하다가 딱 그 금투세 폐지 얘기 나오고 나서 확 까물렸다니까. 거래가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더 늘면서. 알테오젠도 거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올렸다고. 오늘 거 진짜 호재가 맞아요. 어디 저기 또 멀리 또 주식을 쉬고 저기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을 내가 쉬어야겠다. 아이고 쉬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셔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언제나 그죠? 그냥 묵묵하게 가는 사람이 돈을 벌지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또 조금 수익 난다고 또 붕 떠가지고 막 나발나발거리고 그 사람들 돈 못 벌어요. 되게 막 그 자기 자신들은 막 자기가 되게 냉철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죠? 네. 지혜롭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네. 그냥 작은 뉴스에 작은 등락에
일이 일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진짜 돈 벌 사람들은, 돈 벌 사람들, 또 돈을 이미 번 사람들은 그냥 조용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진짜 배경은 조용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테오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직구 많이 해보셨죠? 해외 직구. 미국에 쇼핑 저기 뭐야 1위가 어디예요? 좀 있으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어디죠? 아마존이죠. 아마존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론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가장 싸구려 물건 파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의 테무 이런 데잖아요. 테무. 맨날 뭐 공짜로 뭐 줄입니다 뭐 광고하는데. 네. 그거 가보세요. 무당집이요. 진짜 1위는요 광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아마존 이런 데 있잖아요. 광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알리, 테무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어우 막 그냥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가보셨나요? 무당집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오래된 사찰이나 아니면 어디 성당이나 교회 가보세요. 깔끔해요. 단순하거든. 진짜 종교 이쪽으로 가면 단순합니다. 근데 이상한 사이비 쪽으로 가면은 조잡하고 하여튼 요란합니다. 네. 이쪽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참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오늘 금투세는 금투세 폐지 얘기가 증시에 진짜로 호재였고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왜? 연말까지 늘 괴롭히는 게 그거였는데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증시 호재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 또 주말 동안에 또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냐. 미국 이제 대선이 이제 내일이에요. 11월 5일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에 시차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11월 6일 날 장중에 우리나라 아침에 장중에 미국 대선 그게 나올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출구조사. 출구조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열렸을 때 요동을 칠 거예요. 누가 됐다, 아니다. 네. 근데 미국 대선이 좀 애매한 게 모르겠어요.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될 거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들 많이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도 갈라져 있거든요. 거기도 좌파, 우파, 뭐 왼쪽, 오른쪽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인용하는 미국의 대선 뉴스는 이거예요.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한 지지율 조사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용을 많이 해야 돼. 뉴스를 보시면 이겁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놈의 초접전. 아니 그냥 아예 해리스가 늘 이긴다고 하지 뭐 초접전이래. 그죠? 네. 뉴욕 증시 상승. ABC가 미국의 방송국이죠. 저번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V 토론했던 그 방송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가 49%고요. 트럼프가 46%로 해리스가 이기고 있대요. 근데 이제 표현은 초접전이다 라고 하고 있대요. 근데 ABC는 어디냐면 해리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쪽의 우호적인 언론은 미국의 폭스뉴스거든요. 근데 폭스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제가 수치까지는 다 외우진 않았는데 보시면 일단 폭스뉴스에서 실린 뉴스는 우리나라에 잘 안 나와요. 뭔 소리냐면 제가 여기 네이버에 폭스뉴스에서 발표한 지지율 이렇게 딱 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안 나오죠. 뭐 3일 전, 네? 얘는 6일 전, 세계일보 2주 전, 한겨레 2주 전. 네. 폭스뉴스 뉴스는 왜 우리나라에서 언급 안 하냐? 여기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거든. 아시겠죠? 여기서 폭스뉴스에서 이제 하는 게 공정한지 아닌지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트럼프한테 좋게 나와요.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한 게 제가 그 데이터 수치까지 외우진 않았는데 맥락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48%다. 전국 지지율 48%라고 하면 해리스는 46 정도 돼요. 46? 큰 차이 안 나요. 트럼프, 해리스. 큰 차이 안 난다니까. 근데 그 선거인단이죠. 여기는 선거인단. 전국 지지율로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되는 거죠. 특정 주에서 누가 이기면 그 표를 다 가져가잖아. 그걸로 봤을 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그쪽 뉴스가 소개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뭐 좌파 빨갱이냐 우파 뭐 꼴통이냐 됐고요. 그냥 저기 저러고 사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뭐 달라요? 똑같지. 좌우 갈라져서 미국도 갈라져 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쪽 뉴스를 보면은 해리스가 된다고 하고 오른쪽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쳤냐? 끼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증시에 영향을 끼쳤거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재명 테마주 얘기 안 했구나. 네. 요거 얘기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하고 김동연, 한동훈 테마주 쭉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해리스가 또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침에 우리바이오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바이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8% 급등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 다 내려왔죠. 지금부터 그걸 해드릴게요. 미국 대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딱 하루 남은 거지 사실은. 그죠? 미국 대선 이제 하루 앞두고 이제 해리스 관련주를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ABC 방송이라는 데서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우리바이오가 아침에 무려 8% 급등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추가 상승 거의 없었고요. 그대로 끌려 내려옵니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해리스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급등해야죠. 근데 앞에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아예 근처도 못 갔어요. 저희 가서 찍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금요일날 우리바이오가 왜 급등했었겠어요? 그때도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한 게 또 우리나라에는 또 소개가 많이 됐겠죠. 근데 우리바이오가 급등할 때 그냥 따라가는 신용도 제대로 못했던 오성 첨단소재, 이거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죠.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은 15%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바이오보다 훨씬 더 잘 갔던 거죠. 금요일날은 우리바이오 혼자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바이오 빼고 다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성 첨단소재가 장중에 급등했었지만 꼬리 달고 다 내려왔고, 그죠? 화일약품 보시면은 요게 오늘 장중에 9.9%까지 오르기는 했으나 끝날 때 4%로 끝났고 낙폭을 거의 메꾸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거래도 없어요. 앞에 비하면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차트로 봤을 때 도저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그림이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동전주 중에 BL팜텍이라고 있어요. 잡주겠죠. 이렇게 해놨어 지금. 얘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역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겠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쵸?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ABC 방송 그 여론 조사한 걸 우리나라에서 인용을 많이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닥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 우리바이오가 왜 그랬잖아요. 이게 금요일날 세력이 좀 팔아먹고 나간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분석을 해드렸죠. AS를 해드릴게요. 그럼 보면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어제란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렇게 끝났어요.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래서 급등하고 여기 보시면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세력이 팔아먹고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틀렸다라고 치고 세력이 판 게 아니라 세력이 매수를 한 거라면, 이 수많은 거래가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면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이 됐겠죠, 그죠? 여기를 절대 깨지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은 가야지. 자, 여기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대충. 근데 오늘 아침에 8% 급등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거래도 많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매물대를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깨는 거예요. 응? 깨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어땠는 줄 아세요? 깨졌어요. 아침에 그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끌려 내려왔어. 그 매물대 하단에서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얘는 안 갔는데 아까 오성 첨단 소재하고 화일약품도 들었다 놓고 애매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해리스 관련주를 지금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드린 거를 저는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얘기한 거를 수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현한 게 하나 있거든요. 비상교육인데 얘는 정반대로 끝났죠. 이게 오늘도 저희 방에 수익 낸 게 하나 있어요. 비상교육인데 수익이 한 15% 이내에서 끝났어요.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고 끝났는데 요게 저희 방에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매도 사인을 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좀 더 올라갔죠. 저희는 매도 사인을 조금 일찍 내요. 그래야지 회원들이 다 팔 수 있으니까. 뭔 얘기냐면 꼭지 찍고 내려올 때 그 회원들한테 매도 사인을 내면 회원들이 잘 안 팔아요. 왜? 아니 방금 전에 찍었던 그거보다 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주가가 이제 꼭지 찍고 끌려 내려오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다 끌려 내려가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고점 찍기 전에 조금 매도 사인을 빨리 내요. 그러면 회원들이 문자 받고 문자 확인하고 8시간 동안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가요. 그러면 회원들은 기분 좋죠. 매도 사인 나온 시점보다 좀 더 올라갔네? 냉큼 팔아야지? 그러시거든. 네. 그 매도 사인을 그렇게 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 편해요? 회원들이 불만이 없어요. 근데 고점 찍고 나서 내려올 때 고점에서 매도 사인 내면 문자 받고 나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그죠? 1, 2분이라도? 그러면 회원들이 안 팔고 그냥 끌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맨날 물어봅니다. 이거 그때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매도 사인을 좀 일찍 내드리면 그런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렇게 돼요. 전문가한테는 좀 마이너스죠. 왜? 최대한 비싸게 팔았다고 해야지, 그죠? 홍보할 때 좋은데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회원들이 불편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여기 10시 이전에 매도 사인 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한 것보다 5%, 7% 이상 더 올라갔어요. 매도 사인 나올 때보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수익 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잘 보시면 어때요? 분 차트가 일봉 차트 보시면 얘도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매물대 제일 심한 데가 딱 여기에요. 근데 거래 없어요. 그러면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거래 되게 많죠? 거래 되게 없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그때 의대 증원 것 때문에 급등했던 적이거든요. 올해 초에 총선 전에 의대 증원 때문에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종목이 오늘 팔 때 얼마나 기분 좋게 팔았냐면 분차트를 잘 보세요. 우리바이오랑 틀린 거라. 아침부터 쭉 올리죠. 1시간 돌더니 또 쭉 올려요. 30분 돌더니 또 올려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우리바이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바이오를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여기였죠? 여기 지금 공부시켜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세력이 매집을 했거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차트는 주가를 끌어올릴 때 당연히 거래가 터지겠죠. 그 다음에 횡보할 때, 이렇게 횡보할 때 거래가 확 줄어야 된다. 근데 여긴 거래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횡보할 때, 끌어올릴 때만 거래가 많이 보이고 횡보할 땐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이런 게 나오면 거의 세력이 팔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바이오는 안 좋은 사례고 비상교육은 우리 방에서 팔긴 했지만 잘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금요일날 장 끝날 때도 막판에 올리면서
거래에 들어왔죠. 근데 횡보할 때 어때요? 거래가 없잖아요. 딱 요 느낌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올렸거든요. 자, 올릴 때 거래 있죠. 집중을 하니까. 근데 횡보할 때 거래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올렸어요. 거래 있죠. 횡보할 때 거래 없잖아. 앞에 매물대가 있건 없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날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팔고 이제 다른 종목 사드리려고 이제 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비상교육이 우리 방에서 오늘 전량 매도한 게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드렸겠죠. 왜? 다음날 여러분들 이거 사러 들어올 테니까. 근데 우리는 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상하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겠지만 오늘 다 팔았거든. 그래서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좋은 거지. 우리 바이오처럼 막 기사 끝내주게 나오잖아요. 막 대통령 해리스가 될 것 같고 트럼프는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엄청난 기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설령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셨죠?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미국 현지 여론은 트럼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2016년에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다 트럼프가 되는 줄 알았는데 바이든이 됐다고. 지금은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거는 트럼프가 되는 쪽이 맞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제 해리스 관련주는 오늘 한마디로 엉망으로 끝났다. 네. 일신석재나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인데 그냥 이러고 있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뭐예요? 그냥 가능성 중에 한 개라는 얘기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냥 참고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목숨 걸고 이 말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직 안 올라간 트럼프 수혜주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왜?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맨날 트럼프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고 계속 해리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수혜주가 많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사실상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할 만한 거는 일신석재하고 SY 스틸텍 두 개밖에 없어요. 해리스 관련주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는 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선반영된 게 없으니까 꽤 올라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해리스는, 내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해리스 정책 아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없을걸요? 해리스 정책 아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뭐 녹색,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마리화나 대마 이거 바이든 거였잖아. 낙태? 그거 바이든 거예요 원래 다.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없다니까? 맨날 TV만 틀면 해리스가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가 간다는 거예요. 이쪽은 설령 대통령이 돼도 갈 게 있을까 싶어요. 딱히.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얘기 해야 돼요. 뭐냐면 그게 누구야? 아까 왜 그러니까 누구야 여기 이재명 씨가 금투세 폐지 억수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고생한다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재명 씨한테 호재였냐? 호재였습니다. 동신건설이 끝날 땐 다 빠지긴 했는데 딱 그거 발표하는 순간 딱 급등한 게 언제? 9시 45분이죠. 그러니까 그거 딱 발표하는 순간 동신건설이 급등해서요. 어디까지 갔냐면 10% 9%인가? 9%구나. 9%까지 장중에 급등했어요. 이게 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요일날 급등했던 거는 무슨 뭐 대통령 관련돼서 안 좋은 녹취록이 하나 터졌죠. 그 민주당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본 거고, 오늘은 뭐예요? 네, 금투세 폐지.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날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재판 선고 그거 앞두고 이재명 씨가 분명히 뭔가 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그게 지금 그 카드가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하려면 힘들어, 이런 것도 다 알면서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못 들고 있게 한다니까. 이런 걸 다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할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요. 낮에 라이브 방송에서 뭔 얘기하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내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재명 씨가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이재명 씨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해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게 불법이건 뭐건 잘 모르겠어요. 주식 얘기만 하자고요. 근데 아무튼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또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 이분이.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더라고, 진짜. 네. 그러니까 아주 효과 있는 이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은 지금 또 위기에 빠졌고, 그죠? 네. 금투세 폐지. 이거 원래 한동훈 씨가 막 주장하던 건데, 홀라당 가져가서 이재명 씨께 돼버렸어. 뭐가? 금투세 폐지가. 계속 한동훈 씨가 주장했었는데 한 방에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씨의 뭐 좋든 나쁘든 능력입니다, 이거. 응? 객관적으로 보면 능력이라고 이게. 그냥 동신건설이 오늘 급등한 거죠. 그럼 반대로 누가 떨어졌겠어요? DTNCR로 마이너스 8%. 이재명 씨 때문입니다. 한동훈 씨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PM풍년 마이너스 4%. 누구 때문이다? 김동연 씨 때문이 아니죠. 이재명 씨 때문에. 이게 잘 올라가다가 목요일날 왜 꺾였죠? 이재명 씨 때문에. SG글로벌이 왜 자꾸 계속 두두둑 떨어지죠? 이재명 씨 때문에. 근데 이재명 씨가 저런 행동을 할 거를 몰랐어요? 왜 몰라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뻔한 거 아니냐고. 분명히 뭔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월 15일날 선고를 처음에 하니까 재판 나오잖아요, 결과. 11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뭔가 더 하겠죠. 이거 맛배기 아니에요?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더 하려고 카드가 여러 개 남겨놨을걸요? 계속 민주당에서 뭐 자꾸 까고 있잖아요, 지금. 녹취록 같은 거. 네.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뭐 그런 이제 주가 등락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게 움직였다고. 근데 태양금속 같은 거 보세요. 멀쩡하죠? 오파스네 마이너스 3%? 크게 빠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한동훈 씨 관련해서는 최소한 뭐다? 네. 그냥 단기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DTNCRO를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너무 오버한 거지. 태양금속 쪽은 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 태양금속을 뭔지 아세요? 박스권 돌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점잖죠. DTNCRO는 사람들이 여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좀 세게 한 것 같아. 이거 너무 심해요, 이거. 태양금속이 5% 정도가 그냥 이게 정상이죠. 그죠? 네. DTNCRO 쪽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오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미국 대선 얘기해드렸고, 오늘 우리나라 금투세 폐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금투세 폐지 때문에 뭐 이재명 테마주가 오르고 했죠. 그것도 이제 부연 설명해드린 거고, 금투세 폐지는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알터니가 빠진 겁니다. 네, 굉장히 큰 호재고, 호재로 작용을 확실하게 했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이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종목들이 실제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쪽이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해리스 우호적인 여론조사 나와서 기사가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드렸고, 네.
그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매매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 얘기 드렸지만 수익 나면 바로바로 파세요. 너무 오래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동신건설은 저희 방에서 추천한 적도 없고 추천할 생각도 없었지만 만약에 저희 방에서 이거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매수해서 들고 있었다 그러면 목요일날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오늘까지 갖고 오지도 않고. 비상교육도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인데 금요일날 한 9% 올랐거든요. 이때까지 기다렸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매도세 내버렸어요. 왜? 매물대 여기 걸리는 자리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냥 카트 시켜버렸어요. 깔끔하잖아요. 네. 수익 15%, 최대 15% 보시면 돼요. 네. 꼭지 기준으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15% 정도까지 봐요. 우리 방에서 매도 사인 낸 걸로 기준을 했을 때 그냥 적당히 잘 끝낸 거예요. 요즘에 10에서 20% 정도 수익 내고 종목을 계속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투세 폐지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수급이 좋아지겠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딱 결정이 되면 리스크 끝난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돼. 미국이 우리보다 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살아야지. 그 나라 지도자한테. 그래서 불확실성이 끝나요. 그럼 주식시장 오른다 안 오른다? 몰라요. 미국 많이 올랐으니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얘기고.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 쪽에 큰 기업들이 있죠. 대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왜? 대기업 걔네들 맨날 인권,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억수로 사람들 생각해 주는 거 같죠. 대기업을 띄운다니까. 주가를 띄워서 그 대주주들 돈 벌게 해줘요. 트럼프가 되면 중소형주를 올려요. 왜? 중산층 먹고 살으라고. 미국 중산층들 주식 많이 하거든요. 먹고 살으라고 중소형주를 많이 띄워줘요.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고. 이게 이제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특징이 그래요. 네.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쪽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이렇게 뭐 쉴 때가 아닙니다. 쉴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또 그거에 맞춰서 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빨리 돈을 버셔야죠. 언제까지 날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덜덜덜 떠실 겁니다. 응? 아까 왜 지수가 오르는지, 종목이 뭐가 올라오는지, 동신건설이 왜 급등하는지, PM 풍년이 왜 떨어지고 DTNC라고 왜 나가 떨어지는지, 하지만 태양금속은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시잖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올 것 같죠? 하나도 안 나와요. 요즘에 거의 안 나와요. 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꾸로 검색을 해도요, 네,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검색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거꾸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조만간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수요일 날이 이제 미국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약간 주의를 좀 하지 않겠어요? 경계심리가 좀 강하겠죠? 왜냐하면 결론을 좀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강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종목들 올라오는 게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사무실 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지금 준비를 해놓으셔야 돈이 벌릴 거 아니에요.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지. 그쵸? 네. 오늘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저기 혼자서 떨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아마 상담해 드릴 거고요. 네. 저랑도 연결시켜서 주실 거예요.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거 하신대요. 잠깐만. 이 얘기 안 했구나. 중국 오늘 무비자 그 정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거하고 대왕고래 있죠? 동해에 석유가스가 많이 묻혀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뚫을지 결정했답니다. 시추를 할지 결정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도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그죠?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시면 아마 종목들 아마 싹 알려주실 거예요, 이분이. 네. 참고하세요. 이분도 종목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편한 밤 되십시오.